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났고 이제 한 주간의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미장도 저녁에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쉬니까 좀 편안한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 오갈 예정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그리고 송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테이버 전문가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우리 송률 전문가가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죠. 예, 이럴 때 아니면 또 금요일날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좋습니다. 좋고 사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봬요. 이제 아침 방송도 그렇고 틀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뵐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저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사실 앵커님 방송도 가끔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은 송률 매니저님과 다시 한번 방송하게 된 소감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방송인데 여전히 굉장히 좀 재미있고 재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많은 말씀 해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와 이지은 전문가가 함께 할 때는 서로 잘 맞는 부분들도 있고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아주 영양가 있는 방송이 됐는데요. 오늘 송률 매니저의 맹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483, 코스닥 717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나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장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지은 전문가님 앞서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자, 송률 전문가님 먼저 오늘장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전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만 본다고 하면은 원전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았었고요. 당연하게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왜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지금 관망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건 그 주축이 바로 개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장세라는 얘기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크게 지금 포지션을 확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관련 발언을 했었는데 원전은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12월 달부터 등락폭이 굉장히 컸던 게 바로 원전입니다. 이제 탄핵 전국이 시작이 되고 나서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거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모멘텀 살아있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체코 원전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이번 달 말 혹은 5월 초까지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랑 일본 같은 경우는 앞전에 탈원전을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수요가 확대하는 구간이다. 이탈리아랑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그때 더 많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지은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대비해서는 좀 견조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테마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테마주 중심의 시장이 돌고 돌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일례로 지금 이제 정책 관련돼서 세종시에 대한 수도 이전의 이야기 나왔을 때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27%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장중에 정말 강한 시세가 또 나오면서 양쪽 당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터져버리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양날의 검처럼 어떨 때는 상당히 크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주도 섹터가 있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체질적으로 건강한 흐름은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뭐 쉬울 것 같은데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냥 투자했을 걸,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내 돈을 투자를 해보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나간 일을 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 움직임을 보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이번 주를 정리하는 키워드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먼저 어떤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죠. 송률 전문가가 꼽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전문가의 키워드는 바로 허세와 헛소문이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단어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주는 친분설만 돌아도 폭등한다. 그래서 뉴스 제목 하나면 상한가에도 가고 다음날 바로 반토막이 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 정말 그야말로 정치 테마주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지연이나 하견, 심지어는 이 친분설만 돌아도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테마주로 엮이는 상제건설의 같은 경우에는 10일 연속 상한가를 고공행진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급락 마감했고요. 또 진양홀딩스는 양준영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출마 기대감에 폭등 랠리가 이어지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폭락하는 신저가로 직행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시장은 뚜렷한 주도주 없이 테마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관세 이슈 속에서 현재 대형주들이 길을 잃은 사이에 이 틈을 테마주들이 공략하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후보자들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보였고요. 또 AI나 저출생 관련 종목 같은 정책 테마주들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봐야 할지 잠시 후 지금 바로 매니저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허세와 헛소문이라는 송률 전문가의 키워드로 시작을 해봅니다. 불현듯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총선 때 이럴 때 증시 흐름이 좀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유를 내가 논리적으로 찾으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5연상, 7연상, 10연상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내 돈이었어야 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에 투자를 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서서 이재현 전문가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송률 전문가도 이런 키워드를 꼽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키워드 잘못 뽑았죠. 지금 제 얼굴 옆에 허세와 헛소문 있으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치 테마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정치 테마주가 얼마나 위험하고 자극적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계속 돈이 쏠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 테마를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비중은 정말 최소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체 있는 테마가 없죠. 동문이다, 고향 같이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엮이곤 하는데 이게 진짜로 회사의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엮이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엮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표이사라든가 사회이사 쪽 많이 엮여 있는데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사회 이제 내용을 따라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테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동문, 고향 같이 나왔다. 이런 거는 이제 A급이고요. 약간 C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같이 한번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알고 계세요. 정치 테마주가 위험한 거 아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수급이 워낙 정책 테마주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지금은 기다려라.
이런 의견인가요? 약간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정치 테마주를 안 보고 약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잘 나오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품, 방산, 뭐 원전도 지금 이번에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요. 조선 쪽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신문 말씀하실 때 이진 대표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엔진 쪽도 짚어주셨고 조선 기자재 다 짚어주셨는데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선사 쪽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약간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그 안에서도 호실적 전망되는 것들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우리 이지은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원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워낙 정치적인 의견들이 나뉘다 보니까 늘 갈만하면 발목이 잡히고 주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곤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양 당이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견이 조금은 가까워지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 투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을 것 같아요. 원전주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SMR 시장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족 현상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작년부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쪽으로 이 모멘텀이 흘러 들어오려고 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막혔습니다. 한쪽이 제재를 할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 자체가 풀려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좀 걸림돌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원 쪽에서는 무탄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SMR 시장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기조 자체가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직접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힘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글로벌 시장의 기류를 타고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돼서 본계약에 대한 이야기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노출된 재료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던 것만큼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본계약 수주 이야기까지 나오면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좀 더 수급이 좀 붙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전주들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뭐 두산에너빌리, BHI 이런 종목군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다른 종목들까지도 두루두루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두 다 원전주에 대한 전망은 밝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송율 매니저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뭐 이전에 저희 도전 템베거 통해서도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편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역시나 뭐 탑픽은 한전기술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한전기술 아직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정말 중요한 하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에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큰 상승을 보였어요. 10.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흐름은 보였지만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6%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진 대표님께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전 밸류체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은 일단 100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볼 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원전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설계 쪽이 가장 빨리 매출 인식이 됩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빨리 매출 인식되는 게 바로 한전 기술이에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안에서도 매출 인식이 빨리 되는 거는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우리가 원자로를 역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의존도가 지금까지는 높았었는데 물론 연구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다가 수출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술력 뒤처지지 않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맥쿼리 증권에서도 이 원전의 부활을 아시아가 주도했다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치권에서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원격 의료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흐름, 아무래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책 수혜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뭐 이미 주목을 받긴 했는데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약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다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궤는 같이 하는데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많이 기대감이 이렇게 좀 쏠리는 테마고, 지금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AI 테마가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 AI 쪽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의료 AI 쪽도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뷰노도 지금 전반적으로 눌림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요 안에서도 움직이는 테마, 그 안에서도 좀 우리가 딥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딥노이드.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딥노이드, 뷰노, 루닛 얘는 이제 한 세트인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본다고 하면은 딥노이드가 사실상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이라든가 원격 의료 쪽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딥노이드 잘 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사실 거의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바닥권에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뷰노. 근데 무작정 이제 누워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요 캐시카우라든가 어디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의료 AI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송률 매니저가 루닛으로 거의 9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 AI를 강조하는 때가 됐고요. 딥하게 봐야 하는 딥노이드를 토픽으로 어찌 보면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가 얘기를 한 대로 뭐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강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는 뭐 온코크로스, 3빌리언 뭔가 신규 상장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더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3빌리언,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군들, 특히 3빌리언은 이미 해외 쪽에서 매출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그동안 루닛, 뷰노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에 있어서 항상 뭐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여전히 실적이 좀 부재하다. 해외 쪽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롭게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군들은 매출처가 해외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준비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최근엔 정치 테마주들 좀 강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의 수급 흐름들이 좀 흘러가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격 의료는 좀 저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의료 AI 쪽은 뭐 승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실적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원격 의료는 지금 정책적으로 1년 정도 시범 운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140만 건 정도 플랫폼을 이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시범 운행이다 보니 아직 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자리가 잡고 있는 게 없다 보니 계속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딜레이하고 5년 정도 못하다 보니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지금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업들이 사람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이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잠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이 세게 붙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개화기가 이제 시작되는 쪽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재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개화기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다는 거 염두를 하시고 비중에 대한 조절 필요하시다. 다음 주에도 탄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쉬어갈 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한 산업이나 기술이든 뭐 도입기 그리고 개화기가 있고 안정기에 들어설 때부터 뭐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다룰 내용이 이 콘텐츠와 엔터 부분입니다. 기존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후보들이 워낙 우리 K컬처를 많이 키워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내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콘텐츠 엔터 우리 송률 매니저님 관심 있습니까?
예, 저도 좋아하죠. 뭐 폭삭부터 해줘.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다 보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콘텐츠, 웹툰, 예능, 이게 중국 쪽 수출 판권이 막힌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까지 지금 정확한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5월까지 전면 재개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 재개방이 돼서 다시 판권 수출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큰 매출의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잘 갔어요. 물론 윗꼬리가 굉장히 살벌하게 달렸는데 핑거스토리만 보더라도 오늘 한 29%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종가가 약간 안 좋았죠. 종가가 3.5% 마감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단 기대감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겠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잘 갔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20% 급등 나왔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근데 약간 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엔터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콘텐츠주는 일단 오늘 시세 분출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가 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콘텐츠 쪽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는 톤이었고요. 우리 이재은 전문가님은 어떻습니까? 콘텐츠, 엔터 뭐 봐도 요즘에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공연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엔터를 좀 더 보는데요. 예. 일단 결국에는 콘텐츠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IP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또 아이돌도 IP, 하나의 IP로 볼 수가 있는데 엔터사들은 직접 그 IP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한번 데뷔를 시키면 그 IP를 통해서 누적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박 가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이런 웹툰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IP를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그 외에 추가적인 아무리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냥 쳐다만 바라만 예. 봐야 될 수 있는 결국 그런 넷플릭스만 배부르고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넷플릭스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그와 연동된 기업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SBS가 연결이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에서 보면 SBS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런 호실적 OTT 시장의 확장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흐름하면서 돈을 크게 버는 쪽이다라고 콘텐츠 쪽은 인식을 하기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 관련돼서 K컬처를 키우겠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수익성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같이 좀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왔을 때 오히려 저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테마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IP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을 누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뭐 콘서트 매출 그리고 음반 매출 정말 많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엔터주들이 좀 더 저한테는 좀 마음에 들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네. 왜? 의견이 네. 알겠습니다. 살짝 의견이 톤이 조금은 다른 느낌의 콘텐츠 대 엔터를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은 전문가가 제시한 키워드인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